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2반 그리고 6반, 8반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기간을 맞아서 녹화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거리가 생기시면 리더스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곤 하는 사이트 중에 구글에 아트앤컬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트앤컬처. 이것은 전 세계 명화, 네, 그리고 사진, 온갖 전시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요. 네, 이런 클림트의 그림이라든지, 네, 에곤 실레의 그림들, 네, 이런 그림 상당히 유명하죠. 자화상, 네, 그리고 이런 온갖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항공료 없이도 세계의 명화들을 항공료 없이 그리고 관람료도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아주 눈앞에서 보는 것 이상의 세밀한 그런 관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 네. 모르신 분들은 여기 다니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들을 마음껏 관찰을 하고 보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게 가능한 시대구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인터넷이 가능한 2022년에 하층민이 18세기의 귀족들보다 훨씬 더 호사스러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술에 관해서는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걸출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연주를, 협연을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죠. 네, 오페라도 풀사이즈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정말이지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가 네,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아실만한 윤동주의 시집, 윤동주의 시집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윤동주의 자필 원고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작품 사이즈가 212 곱하기 300mm, 그러니까 21cm 곱하기 30cm니까 여러분 노트를 양쪽으로 편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윤동주의 글씨체죠.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정병욱 형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욱이라는 사람은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선배였는데요. 나중에는 뭐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되고 수필가로서도 이름을 좀 날리는 사람이죠. 네. 이 정병욱이라는 사람에게 이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원고를 이 선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정병욱이라는 사람이 이 원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윤동주가 죽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이 윤동주의 숨겨져 있던 정병욱에게만 가 있던 이 원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로소 윤동주의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이 사람의 기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못 보았을 가능성이 정말 크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인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여기 지금 만년필로 이렇게 펜으로 써진 이 굵은 글씨들 말고, 진한 글씨들 말고, 여기 가운데 이 뭔가 이게 글씨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요거. 네, 여기 한자처럼 보이죠? 예. 연필로 썼다 지운 것 같은 이 한자 크기. 네. 세로 쓰기로 쓰여져 있는 이 한자가 네. 오늘 수업을 하게 될 텍스트인데요. 무슨 글자 같습니까? 네. 한자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고요. 읽어보면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네. 병원. 윤동주가 처음 시집의 제목으로 삼았던 단어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예쁜 제목 대신에 윤동주는 왜 이런 단어를 시집의 제목으로 삼으려 했던 걸까요? 이 원고를 받은 정병욱이 물어봅니다. 왜 제목을 병원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냐? 병원이라는 시집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윤동주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다. 예, 1940년대,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일본과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그 조선의 청년이었던 윤동주는 윤동주가 살던 세상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낸 이 시집이 사람들에게 병원 같은 느낌이 되면 좋지 않을까.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작은 에피소드는 윤동주가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심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윤동주에게 1940년대라는 시대를 통째로 비유하고 있는 윤동주의 어떤 사적 관념임을 알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의 텍스트 윤동주의 병원이란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좀 차분하게 천천히 시의 낱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읽어준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느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를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에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좌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네, 시를 좀 더 느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잠깐 퍼즈,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시를 속으로든 혹은 소리내서든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는 음악과 유사한 장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입으로 말을 할 때 훨씬 더 시의 어떤 진의가 잘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하는 활동이고요. 예, 그러면 한번 시의 내용들을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대상은 젊은 여성이고요. 이 젊은 여성이 하얀 옷, 아마도 환자복이겠죠? 이 환자복을 입고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합니다. 얼굴은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얼굴이 타기도 하니까 얼굴은 살구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는데 하얀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일광욕을 여성이 하고 있는 거죠.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 가슴을 앓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어떤 질병이 이를테면 심장병이나 혹은 폐병이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이라고 확정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 가슴을 앓고 있는 이 여자를 이 여자가 한나절 내내 일광욕을 병을 뒤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는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일광욕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캉스나 휴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환자에게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권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병실이 답답해서 이 여성이 나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여성은 한나절이 다 되도록 병원 뒤뜰에 누워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여자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이죠. 슬프지도 않은 살그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살구나무 가지가 살살살 흔들렸다면 그나마 좀 덜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겠죠. 지금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적 화자는 이 젊은 여성,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시에서는 이 젊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시적 화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아무래도 병원 안에 시적 화자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원의 안에서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우리 학교의 건물이 디귿자로 생겨 있잖아요. 근데 학교 그 디귿자에 있는 복도에서 디귿자의 그 안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환자가 햇볕을 쬐고 있고 나는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네. 이 시선의 높이가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여성을 이를테면 뭐 몰래 보는 느낌?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윤동주는 이 여성을 관찰한 게 사실 같아요. 물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건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 가슴을 앓고 있는 그 여성과는 다르게 혹은 같게 나 역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 병원이라는 곳에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를 만났죠. 그런데 이 나의 늙은 의사가 이 젊은이, 나 젊은이의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나를 관찰하고 진찰하고 나를 진단하는데 나한테는 병이 없대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왔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무나 아픈데.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시련이 있고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피로가 있는데 이 시련과 피로를 이 의사는 진단해내지 못하는구나. 그 진단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늙은 의사와 젊은이의 병, 이게 일종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2반 그리고 6반, 8반 들어가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을 보내시면서 되면 그래, 그 5시부터 11시까지 시작되는 그 길고 긴 조용한 숨막히는 면학, 그리고 면학이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특히나 핸드폰이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외부와의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채 기숙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공간에서 잠을 청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6시 반이 되자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 너무나 우렁찬 그 시끄러운 그 노래 소리에 잠을 깨서 다시 푹 자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이 학교 건물로 들어와야 하는, 그리고 그 수업과 면학과 기숙사로에 들어가는 취침과 그 다음날에 또 기상송과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3년이 반복될 거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네, 적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상당히 여러분의 감정이입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감정이입이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 저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선생님들도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고 6시 반에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나 일어났는데 좀 꺼버리면 좋겠다. 왜 온오프 스위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저에게는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공포 혹은 뭐 두려움 아니면 지루함 혹은 뭐 짜증 이런 거에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깊이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쵸? 뭐 어떤 만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른 법이죠. 네. 마찬가지 이 두 번째 행에서 젊은 나이에 이 병을 진단해내지 못하는 늙은 의사 여기서 시작하자는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어. 나의 이런 병을 혹시 알아줄 수 있겠니?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멀쩡한데? 왜 왔어? 이렇게 해버려서 차단당하는 이 단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집니다. 여자가 이제 일광욕을 다 마쳤나 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깃을 여밉니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상태를 정갈하게 단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화단에서 금잔화 꽃 한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데 환자이지만 단정한 자세, 단정한 깨끗함, 단정함 이런 것과 꽃 일종의 미이겠죠. 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진 채로 병실 안으로 그녀는 사라집니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잖아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을 해 있는 거겠죠. 병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의사가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병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당신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이렇게 하고 나를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분명히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 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녀가 누웠던 그 자리에 가서 누워보는 겁니다. 그녀와 똑같은 자세로. 네. 그녀의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위치에서 누워보는 그러한 행동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이가 병원에 가서 한 환자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서는 당신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멀쩡해 너무 건강한데? 이런 진단을 받고는 그로 인해서 단절감을 느끼고 아까 그 환자가 누웠던 자리에 스스로 누워봄으로써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의 병 또한 위로받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네. 시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작품의 배경과 주제를 이해하고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 등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출제된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 시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인이 시에 넣어둔 감정, 그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의 감정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인의 시선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본 윤동주의 시 병원에서 시적 화자는 젊은 여환자를 멀리서 관찰합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관찰이에요. 관찰 역시 대상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거리를 둔 관찰만으로 우리는 공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나를 진찰하였지만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한 것과 유사합니다. 병원 속의 시적 화자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같이 누워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워보면 그녀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공감할 수 있게 되죠. 네. 시인이 서 있는 위치에 나의 몸을,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가져가 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해 보는 것. 가깝게 가보는 것. 공감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시인이 그 시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감정, 그 감정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네. 네. 앞서 병원이라는 시가 1940년 12월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윤동주라는 시인이 써놓은 작품의 연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34년부터 35년, 36년, 37년 꾸준히 처음에 시를 쓰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36년부터는 매월 꾸준히 시를 쓰고 있어요. 1, 2, 3, 5, 6, 7, 8, 9, 10, 11, 12 그쵸? 37년도 1, 2, 3, 4, 4, 5, 6, 7, 8, 9, 10 38년도 네, 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년 9월 자화상가 소년 이 작품을 끝으로 지금 39년 9월에서 40년 12월 사이에 약 1년 4개월여의 공백이 있습니다.
정말 시를 많이 쓰던 윤동주라는 시인이 어느 순간 자신의 시 생산에 단절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1939년 9월과 1940년 12월 1년 4개월여의 단절의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끊어낸 작품이 바로 이 병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윤동주의 시 역사에서,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 병원이라는 시 전의 작품들을 생각을 좀 쭉 봐보면요. 네, 공상, 창공, 초한대, 내일은 없다, 고향집 병아리, 오줌 싸개 지도 이런 시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을까요? 모란봉에서 가슴 종달새, 오후의 구장, 이런 날, 빨래, 빗자루, 비행기, 가을밤, 버선본, 사과, 윤동주 시가 이런 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들이 많죠. 네, 저도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지만 상당히 익숙지 않은 그런 시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줌 싸개 지도라든지 혹은 무얼 먹고 사나 같은 이런 동시풍의 이런 시들은 제가 알고 있지만 다른 시들은 많이 이런 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가 상당히 낯섭니다. 대신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 이후의 작품들을 좀 보면 팔보, 눈 오는 지도, 태초의 아침, 십자가, 바람이 불어, 또 다른 고향, 길, 별에는 밤, 서시, 간, 자매록, 사랑스러운 추억,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작품들은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혹은 문제집에서 혹은 시험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죠.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시, 문제집에 나오는 시 이런 시들이 훨씬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윤동주의 시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개인의 어떤 그런 삶, 개인의 삶만을 쳐다보던 어떤 그런 시인이 일련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각성을 한 연후에 다시 활발하게 시작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경계에 위치한 시가 이 오늘 배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병원이라는 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도 시를 이해한다, 시를 감상한다 라는 것이 시에 나온 표현법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 그 시를 쓴 시인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과 같은 환경에 나를 놓아둔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시를 만날 때 쉽게 이해되지 않고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시인의 감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인이 느끼는 감정과 동의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좀 더 즐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교실, 책상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시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풀밭이나 호숫가나 이런 곳에서 시를 만나면 좀 더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학교 차원에서 공지가 나가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 수업을
시간에 들었다가 혹시라도 복습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혹시 이 감정에 동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일어난다면 이 녹화 강의를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온라인 기간이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밤 11시 혹은 새벽 1시 이럴 때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작품은 앞서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가 쓰여진 바로 3일 뒤에 쓰여진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리로스쿨의 댓글의 형태로 이 위로라는 작품을 읽어보고 이에 대한 짧은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상은 여러분이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시를 쓴 시인의 감정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댓글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